이건 이제 곤충의 다양성 여기서 나누는데요. 사람들이 이번에 헷갈린 게 뭐냐면은 그거 진딧물하고 응애의 차이점 똑같은 점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거미강이잖아요. 이게 같은 절지동물이에요. 절지동물. 그런데 이제 절지동물에는 뭐 거미강도 있고 곤충강도 있고 뭐 진해 같은 뭐 다지류 이런 강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을 못 찾아요,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곤충의 특성 이런 것만 외워가고 이게 곤충의 특성 같은 거를 구분을 할지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같은 절지동물인데 그 외부는 다 키틴으로 돼 있다. 우리 그 병리학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난균강만 빼놓고 다 키틴이라고 주로. 그렇죠. 이것도 곤충도 마찬가지로 다 키틴, 큐티클층으로 돼 있어요. 그게 답이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답을 몰라들어요. 이게 이제 그 곤충강하고 거미강하고 이것만 나눌 줄 알았지 이게 같은 절지동물이라는 걸 이거 몰라갖고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쪽 곤충이 번성하게 된 이유. 이제 15쪽 외골격이 있다 이거죠. 외골격은 상해로부터 보호되고 체액 손실을 최소화한다. 가부이라고 하면 되고요. 키틴 이것도 키틴으로 돼 있죠. 키틴 이거 중간에 보시면 키틴으로 돼 있고 뭐 개미 같은 건 체중의 50배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 저기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작은 몸집이다. 소형화돼 갖고 이제 소형화된 이유는 뭐예요? 그 밑에서부터 8대 줄인가 보면 작은 크기의 또 다른 장점은 생존과 생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작은 먹이도 조금만 먹어도 몸집이 작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비행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서식처로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날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번식 능력은 암컷은 종종 알을 낳고 높은 저기고 대부분 높은 수정률이고 생활사가 짧다. 2주에서 3주 된다. 번식 능력에 보시면.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남은 생식기 정도에 나오는데 거기 암컷은 생식기의 한 부분인 저장란에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정자를 보관할 수 있다. 이번에 났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 세세하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암컷은 한번 교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란에다가 그 알을 보관한대요. 그러고 부속샘에서 그 영양 같은 걸 대주면서 오래도록 갖고 있어서 그거가 이제 그 정자를 오래 저장한다. 이게 저장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게 났었어요.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태고 위에 수컷이 전혀 없는 진딧물, 깍지벌레, 총체, 박다귀, 깔때기인가봐 이게 들판 같은데 막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위생식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교미 없이 하는 거예요. 수컷이 전혀 없는 종. 그게 어디? 이런 무성생식. 변태 위에 두 번째 줄. 변태 위에. 번식 능력이 그렇게 이제 수컷이 없어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무성생식으로 통해서 알을 낳는데 이제 무성생식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 이제 거의 유성생식일 때는 알을 낳고요. 그 무성생식일 때는 그 똑같이 닮은 거를 그냥 낳아요. 진딧물이면 진딧물도 그렇고 깍지벌레도 그렇고 그렇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변태에서 보시면 변태는 내시류, 외시류 이제 나눌 수 있으시죠. 그런 내용이고요. 변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쭉 시간 나실 때 계속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쪽 이제 곤충을 나누는데요. 19쪽 밑에서 5번째 줄 모든 절지 동물에는 키틴성 여기 외골경 나오죠. 그다음에 관절화된 부속지다 마디마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잘 발달된 머리와 이틀, 가루 무늬근, 등 쪽에 심장이 있는 개방 순환계. 그러니까 그 거미강하고 곤충강의 공통점이 여기 이렇게 많죠. 근데 이거 뭐 이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이거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절지동물 그 진딧물하고 거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미강에 속해 있는 응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응애하고 응애하고 일반 곤충하고 같은 점이에요. 이게 두 개 다 이제 그 절지동물에 들어가요. 키틴성이다, 뭐 개방혈관, 혈관도 개방형 혈관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지동물에는 뭐예요? 4개 진화됐대요. 삼엽충이라든지 다지류, 혁강류, 범각강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뒤에서 쭉 설명이 돼 있고요. 20쪽에 이제 거미강 있잖아요. 거미강이 왜 중요하냐면 응애가 거기 들어가요. 거미류, 진딧물류, 응애류, 전갈류 이런 게 같은 친족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24쪽 보면 이제 곤충을 나누죠. 24쪽에 표를 보시면 돼요. 1-2번 보면 그 무시아강은 뭐예요? 씨라는 게 날개잖아요. 그게 없는 게 뭐 돌좀, 뭐 좀목 이런 게 돼 있고 맨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그 신시군이라고 그래갖고 날개가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신시거든요. 날개가 있으면서 신시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넷이 완전 변태하는 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풀잠재비, 딱정벌레, 부채, 밑들이, 날도래, 나비, 파리, 벼룩, 벌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가끔가다 나왔거든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시류 같은 거는 뭐예요? 날개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날개. 그 다음에 외시류는 변태를 안 하는, 불완전 변태하는. 변태는 하는데 불완전 변태. 번데기 세대가 없는 불완전 변태하는 거를 외시류라고 그래요. 지금 많으니까 내시류 완전 변태하는 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시라는 게 날개잖아요. 날개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아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것도 영어를 넣어야 되니까요. 네? 학령은 그 벌레 문제는 났었어요. 하나가 왔었는데 목하고 뭐 속하고 종하고 바르게 연결된 거. 그러니까 목까지 외워야 되는데 누가 도저히 그걸 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틀려야죠. 어떻게? 목하고 이게 다 학명으로 해놓고 뭐 종속, 과목, 광목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 3개를 해놓고 바르게 연결된 거 학명으로 쫙 했어요. 틀리게 하려고 된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학명을 어떻게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뭐 종속명은 외워야 되겠죠. 뭐 미국 힘블라마, 뭐 히판트이야, 뭐 쿠쿠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학명도 나오니까 곤충 중에서 한 10개 정도 중요한 것만 그 정도 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좀 찍어주세요. 예, 하긴 하는데 거기서 날지 안 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발생되는 해충이 나겠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이제 총체벌레에 대한 거 갖고 가잖아. 이번에도 나왔는데 총체벌레는 그 채소류, 작물에는 그림 3번째 줄 보면은 과채류, 뭐 정원수 이런데 이렇게 이제 총체벌레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포식성 총체벌레라고 해서 응애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응애를 하는 거고 잡아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입이 짝짝이로 줄수록 빠른 입이에요. 이게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입이 이게 짝짝으로 돼 있어갖고 한쪽은 여기 울 붙어서 내려오고 유지 하나만 안으로 들어가요.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한쪽은 이제
찔러 갖고 훑어내리고 줄 쓸어 빠는 거예요. 그 즙이 나올 거예요. 한쪽으로 이제 짧은 쪽으로 이렇게 그 잎을 이제 끓고 줄 쓸어 빠는 잎이라고 그러거든요. 줄 쓸어 빠는 잎. 요번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총체벌레는 특이해요. 잎이 짝짝이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포식성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노린재 암흑에 대해서 세 번째 줄 이들 곤충은 머리 덮개가 배 쪽 부분, 그러니까 머리 덮개 배 쪽 부분이 이제 입이 하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하구식으로 되는데 앞쪽에 이제 찌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전구식, 하구식이나 머리 덮개는 하구식이나 그러니까 밑으로 되어 있지만 앞쪽을 입은 앞쪽에 되어 있어요. 전구식. 그래서 찔러 빠는 잎틀. 이 형태도 잘 알아둬요. 찔러 빠는 잎틀. 요번에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곤충이 이렇게 뭐 먹고 그러는 게 중요하니까 그 특히 여기 이제 지금 앞부분에서 하는 거는 그 해충의 그 목을 대표하는 목들만 알아두시면 거기 딸려 있는 건 다 똑같잖아요.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때 할 때는 이제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노린재 암흑은 찔러 빠는 잎들을 갖고 있고, 뭐 노린재 암흑은 육서, 수서, 반수서 등 넓은 범위의 서식지에 뭐 적응된 다양한 집합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노린재 잎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줄 39쪽 맨 밑에 보면 이제 매미암흑에 그 노린재 아니야 진딧물류가 들어가 있어요. 진딧물류는 맨 끝에 줄 진딧물류는 몸이 작고 부드러우며 한 해에 여러 세대가 출현한다. 여러 번 생활사를 나타내죠. 많은 종이 하나 이상의 기주식물에 관련된 복잡한 생활사를 거친다. 이게 각각 예를 들어서 목화진딧물이다 그러면 무궁화 나무에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뭐 소나무 왕진딧물 하면 소나무만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예요. 많은 종이 하나 이상의 기주식물과 관련된 복잡한 생활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봄에는 채소 이제 그 일반 풀 종류에 있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옮겨요. 진딧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기주식물과 복잡하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계절마다 바꿔서 진딧물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얘기고요. 진딧물들은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중요하고 지금 이제 무성생식, 단위생식이라고 하거든요. 무성생식, 단위생식. 일부 종에서는 수컷이 없다. 수컷이 이제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제 단위생식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수정을 해서 유성생식으로 알르다가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진딧물 같은 경우는. 그러고 환경이 좋을 때는 그냥 그 무성생식으로 이렇게 막 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활사는 자신이 분부하는 왁스나 큐티클로 된 불침투성의 덮개 아래에서 움직이고 살아간다. 이것도 중요하죠. 깍지벌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깍지벌레. 아까는 진딧물이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깍지벌레는 왁스나 큐티클 중 내부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왁스하고 큐티클은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수분이 이제 날아가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농약 같은 게 잘 침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깍지벌레 같은 건 방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40쪽 밑에 풀 잠자리 못 보면 이런 거 뭐 수소형으로 이제 뭐 아가미가 있다. 잠자리인데 왜 이렇게 물가에 가면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 풀 잠자리 그림 있죠. 41쪽에 그렇게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다. 미성숙충은 아가미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잎틀이 뭐예요? 씹는 형이다. 성충은 더듬이가 이루어진 실 모양이며 잎틀은 씹는 형이다. 풀 잠자리 목 이런 거는 씹는 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중간에 보시면
풀잠자리 유충은 일반적으로 진딧물 응의 깍지벌레를 포식한다. 풀잠자리가 천적으로 이런 거 방지하는 데 써요. 진딧물 응의 깍지벌레를 하는데 풀잠자리 유충은 일반적으로 요거 이제 이거 포식을 해요. 풀잠자리 포식형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42쪽 이제 딱정벌레 목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딱정벌레는 어때? 씹는 형이죠. 그냥 성충은 다 그죠? 씹는 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앞날개는 단단하고 뒷날개의 덮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딱정벌레는 이제 시초라고 그래요. 거기 딱정벌레는 곤충강에서 가장 큰 목이다. 가장 많죠. 가장 종류가 많고 조밀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 딱지 날개로 덮여진 앞날개는 앞날개가 딱지 쪽이에요. 단단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고요. 시초라고 그래요. 시초. 그 다음에 성충과 유충이 모두 강한 씹는형 입틀이다. 성충과 유충이 모두 씹는형 유충이다. 그냥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너무 매우려고 그렇게 하시면은 딱정벌레 하면 뭐 오리나무 잎벌레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성충이나 유충이나 성충이나 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났던 문제고요. 씹는 거. 그 다음에 부채벌레목 43쪽에 보면 부채벌레목이 네 번째 줄 대부분의 부채벌레목은 벌, 말벌, 메뚜기, 노린재 목에 속하는 종의 내부 기생자로 살아간다. 부채물을 내부 기생자다. 뭐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봐요. 이렇게 좁은 그런 뭐 메뚜기가 더 작잖아요. 말벌 같은 거. 그 속에서 이제 공생하면서 아니 공생이 아니고 기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나중에 이게 커지거나 그러면 이게 그 원래 그 저기는 죽겠죠. 원래 그 뭐 벌이라든가 메뚜기 이런 건 죽겠죠. 이게 크면은 어느 정도 크면. 그래서 이게 방제용으로도 쓰이는 거죠. 이런 거는 부채벌레 목은. 생김새는 43쪽 그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뭐 매미같이도 생기고 뭐 좀 나방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이제 나는 나머지는 뭐 파리목에서 중요한 거는 뭐 장구벌레형의 미성축이다. 장구벌레형의 미성축. 그리고 머리 두께에 씹는형 입틀이 있으며 다리가 없다. 지금 이제 미성충의 구데기형의 미성충은 다리나 뚜렷한 머리 두께가 없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목은 진정한 파리류에 포함된다. 이들 곤충은 뒷날개가 평공군이라고 불리는 작은 곤봉 모양의 구조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독특하다. 그래서 공기 역학적 역할도 하고요. 앞날개는 공기 역학적 그걸 막고 평공군 뒤에 뒷날개는 진동하는 평공군은 곤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일로스코프와 같은 작동을 한다. 평공군이라고 그래요. 파리의 뒷날개는 평공군이다. 그 다음에 주둥이가 스며들기 및 핥기다. 그 잎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는 그 물 같은 거 이렇게 대면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걸 이제 핥아서 먹는 거죠. 물이 따로 빨려오면. 그 다음에 나비목 46쪽에 가겠습니다. 나비목 보면은 잎틀은 미성숙충은 잎틀은 씹는 형이다. 나비목은 다 씹는 거죠. 그 애벌레들 보면은. 그 다음에 성충, 나비 성충은 잎틀이 머리 밑에 코일처럼 감긴 관, 주둥이로 되어 있다. 여기를 이제 흡입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벌목은
이제 뭐 잎벌 암흑 요 중간 정도 보면 47쪽에 뭐 혹벌류, 개미류, 꿀벌류 뭐 이런 거고 그 정도 알아줘요. 벌목에 개미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혹벌이나 뭐 이런 거. 모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아까 한 건데 파리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파리 쪽. 그 다음에 곤충의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조 50쪽 중요합니다. 그림 A 맨 바깥에서부터 외표피가 돼 있고 원표피가 있어요.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피가 있고 기점막이 있어요. A 요 그림 순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외표피 하는 역할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분 손실 막고 그 49쪽 밑에 수분 손실을 막고 이물질의 침입을 차단하고 뭐 단백질 폴리페놀 뭐 요소 리포 단백질 뭐 이런 게 있다 돼 있고 원표피가 중요하거든요. 원표피는 진피세포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키틴의 미세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밑에서 8째 줄인가? 키틴의 구조는 N-아세티글루코사민, 아세티디글루코사민이라는 단당류가 베타1사 결합 구조로 연결된 사실처럼 되어 있는 다당류이다. 이것도 키틴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있어요.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 되어 있다. 베타1사 단당류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베타1사 결합이라고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표피는 그 밑에 이제 뭐 51쪽에 뭐 네실린이라는 것도 있고 생리적 강화 6째 줄 보면 네실린, 탄성 단백질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엘라스틴 이런 것도 있고 비슷해요.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갖고 있다. 외골격이 이런 게 이런 거로 다 돼 있다고 그래요. 네실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에라스틴 랑 비슷하고 고무 탄성을 갖고 있다. 네실린이 하는 역할이죠. 이건 탄성. 네실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무 역할. 그 다음에 아스로포딘이라는 것도 이런 원표피에서 나타나는 물질인데 이것도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 색깔도 띄게 한다. 스쿨러로틴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표피에서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진피가 중요합니다. 진피는 뭐예요? 분해된 내원표피 물질을 흡수하고 상처를 재생시키는 일도 한다. 그 다음에 특히 페로몬 기피제 이런 걸 이제 외분비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내뿜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해서? 진피에서 내뿜는다. 그렇죠? 미세수관을 통하여 외골격 표면으로 방출되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기피제, 페로몬 이걸 이제 생각할 땐 진피에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되고, 기저막은 이제 그 몸체하고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거죠. 혈체강이라고 그러는데 몸 그 속에 있는 그거를 외골격과 혈체강을 구분시켜준다. 기저막. 중요한 거는 진피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진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아까 머리 53쪽입니다. 5번째 줄인가? 거기 보시면 머리에 대한 전구식 뭐 이런 거 그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전구식 앞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쭉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봄하고 평행된 거. 그다음에 하구식은 밑으로 돼 있어요. 이거 메뚜기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수죽인데 잎은 직각으로 돼 있어요. 하구식. 후구식은 뭐 노린재 그죠? 매미 같은 거 이런 게 그죠? 밑으로 이렇게 쭉 빨대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림으로 알고 뭐 기본적으로 딱정벌레는 정부식 저기다 하고식은 메뚜기다 후고식은 노린재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4쪽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시면 겹눈 있죠. 눈 맨 위에 보면 겹눈 양쪽으로 겹눈 있고 그 사이에 혼눈이라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눈. 겹눈은 난눈이 여러 개가 모여갖고 막 이렇게 겹눈을 이루고요. 혼눈은 그 말 그대로 하나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데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혼눈도 보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겹눈하고 혼눈에 있고 보시면 되고. 네, 더듬이가 있고요. 더듬이. 그 다음에 이마가 있고 거기 뭐 이마 방패, 큰 턱 뭐 있고 윗입술 요거 그냥 대충 생각해 놓고 계세요. 이제 설명 쭉 하면서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더듬이 중요합니다. 더듬이 54쪽 밑에 더듬이는 한 쌍인데 감각기관이에요. 냄새를 맡아요. 냄새. 후각 수용체다. 더듬이는 후각이다. 후각.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55쪽 다 중요해요. 센서. 농도 수증기의 뭐 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습도 센서로도 더듬이. 후각도 하고 센서. 그 다음에 소리를 감지하는 존슨턴 기관. 그 다음에 비행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팔이 드는 비행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 더듬이가 있어요. 더듬이 중에서 밑마디, 흔들마디, 책찍맞음인데 아까 존슨턴이 소리를 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후각도 하지만 소리도 해서 그건 흔들마디에서 두 번째 보면 흔들마디. 그러니까 그 더듬이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몸체에 붙어 있는 그 기절, 그 중간에 있는 걸 흔들마디, 병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소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 존슨턴 기관. 후각도 있고 뭐 소리도 하고 비행 속도도 측정하고 뭐 습도 센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더듬이에서. 그 다음에 그 곤충의 더듬이 여러 모양으로 변형되어 이러한 변형되어 있는 감각 수용체를 늘리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거나 소리의 진도, 풍속, 습도를 감지하는 특별한 감각 기능을 더하기도 한다. 그렇게 됐어요. 55쪽 그림 다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났었어요. A 같은 거는 실 모양으로 돼 있어요. 실 모양. 그렇죠. 그래서 실 모양 보면 가늘고 긴 더듬이가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종이나 박기류, 실배짱이류, 하늘소 같은 거. 하늘소 같은 게 이렇게 생겼죠. 자세히 보시면 실 모양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짧은 털 모양, 짧은 털 모양인데 이거는 강모상이라고 그러고 잠자리나 매미 같은 게 이런 게 짧고 그런 짧게 돼 있어요. 그림은 길게 되어 있는데 엄청 짧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잠자리 매미 같은 그런 게 생겼고요. 방울 모양은 씨죠. 씨는 뭐예요? 밑 빠진 벌레나 나비류 같은 게 이렇게 생겼대요. 나비류는 자세히 안 봤는데 방울 모양이다. 나비류는 방울 모양이다. 그 다음에 구슬 모양 있어요. 염주처럼 막 쭉 D 보시면 흰 개미류가 염주상이라고. 염주상. 그 다음에 톱니 모양 방아벌레 등. 톱니 모양은 이같이 생겼죠. 이가 이렇게 톱니처럼 돼 있는데 방아벌레류. 그 다음에 방망이 모양 그런 게 이제 곤봉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곤봉 모양 이런 게. 송장벌레가 뭔지 모르겠는데 무당벌레를 아시면 되고요. 방망이는 무당벌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빗살 모양 질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질치상 H 빗살무늬 그걸 H가 보시면 돼요. 그건 입벌류, 뱀 잠자리류, 입벌이 벌들이 그렇게 생겼고요.
팔굽 모양 개미 바구미 이게 팔굽 모양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더듬이가 그거는 슬상이라고 팔굽 모양 이렇게 그 가로 속에 있는 것도 좀 그러니까 연관시켜야 돼요. 구슬 모양이면 염주상이라고 생각돼요. 팔굽이다 그러면 슬상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한글로 순수하게 나오더라고요. 팔굽 모양 그렇게 나왔죠 이번에. 그런 거 나왔죠. 이제 이 더듬이 모양 갖고 잘못 연결된 거 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더듬이도 나왔죠. 그다음에 눈으로 이제 그 머리 부분에 이제 눈 보겠습니다. 눈은 뭐예요? 혼눈 있었고 아까 혼눈 있었고 겹눈 있었고 이렇게 써요. 그 혼눈은 말 그대로 혼눈이고 겹눈은 난눈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혼눈도 뭐 보면은 이제 혼눈도 이제 감각 기관이긴 하는데 광선을 이제 반응하는데 여기 뭐 어떤 거는 혼눈을 제거해도 광선에 대한 반응을 보이거나 반응을 보임으로 체벽에 감각 기관이 있을 것으로 뭐 생각된다. 그래서 다 이제 보는 거죠. 아무래도 혼눈하고 겹눈은 다 보는 거고. 입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틀. 요거 57쪽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나. 곤충의 입은 맨 위에 윗입술이 있어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윗입술 있고 비가 큰 턱이죠. 양쪽으로 큰 턱이 있고 윗입술 옆으로 턱이 있고 큰 턱이 있고 작은 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이 있고 그래요. 이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신경계에 가면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제 신경이 이제 틀리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그 구성도 알아두셔야 되고 57쪽 그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8쪽 가겠습니다. 58쪽 가슴 보겠습니다. 가슴은 이제 가슴에 다리가 달렸죠. 다 그죠.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가슴을 세 개로 나누는데 그 각 마디마다 앞가슴에도 한 쌍, 가운데도 한 쌍, 뒷가슴에도 한 쌍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다리가 6개인데 3쌍인데 날개는 어때요? 가운데하고 뒷가슴에만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것이 문제나죠. 다리는 다 가슴마다 새 가슴마다 다 나는데 이 날개는 가운데하고 뒷가슴에만 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 60쪽 식물 보호하신 분들은 이거 뭐 시험에 계속 나잖아요. 이제 몸체로부터 맨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몸으로 붙어 있는 게 민마디라고 그래요. 민마디. 몸에 바짝 붙어 있는 걸 기절이라고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래마디가 있죠. 도래마디는 전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있고 넓적다리. 잘 뛰는 곤충들은 이 넓적다리가 이제 잘 발달돼 있고 종아리다리. 종아리다리는 경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종아리 사람 다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하고 발목은 부절이라고 그러고요. 막 기어 올라가고 그러는 게 이제 그 발목에서 무슨 그 뭐가 있나 봐요. 끈끈한 액체가 분비돼서 벽을 오르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날개 가겠습니다. 날개 보시면 어떻게 나눠요? 전연, 외연, 부연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대요. 날개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나비목 같은 데는 이 날개 인편 같은 게 더 있잖아요. 뭐 털 뭐지 그게 뭐 이렇게 약간 나비 같은 거는 막 하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인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덮여 있고 그 날개는
외골격이 늘어난 건데 심액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그 혈액이 이제 그거 돌고 있어요. 그거 아시면 되는데 뭐 전연맥, 아전연맥, 경맥 있는데 의미는 알아두시고요. 날개 이제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62쪽 가겠습니다. 날개의 변형 밑에 3번 보시면 중요해요.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초시,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딱딱하잖아요. 껍데기가. 그걸 초시, 딱지 날개라고 그러고 반초시라고 노린재 같은 경우는 날개를 딱 자세히 보면 반은 딱딱해져 있고 그 끝에 부분은 또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가죽 날개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뭐 메뚜기, 박기, 사마귀 같은 게 가죽 날개고요. 평공군 아까 했죠. 파리 같은 경우는 뒷날개가 작은 곤붕 모양의 뒷날개가 해서 비행 중에 뭐 이제 평행을 잡아준다 이런 거. 파리목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4쪽 복부로 가겠어요. 복부는 보통 뭐 마디가 복부는 11개가 있고 뭐 쭉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복부에는 복부 말 그대로 이제 배잖아요. 배에 그 숨구멍도 있고 기문도 있고 각 배 마디마다 기문이 있어요. 그죠? 공기 이제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거기 끝에 부분은 이제 뭐 산란기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발달돼 있다고 그래 돼 있고 뭐 다른 거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양만 그냥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이따가 저기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 66쪽의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현음기관이라고 해서 소리에 관계된 거잖아요. 무릎 아래 기관이라든지 고막기관, 맨 밑에 쪽이 아까 존순통 기관이라고 그랬죠. 이거 흔들마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7쪽 미각, 후각 있다고 그랬어요. 후각은 당연히 아까 여기 그 더듬이에 있다고 그랬고 미각 같은 경우는 입 더듬이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광각기라고 그래서 겸눈 아까 했어요. 겸눈은 난눈이 여러 개가 촘촘히 돼 있다. 당연히 빛 볼 수 있는 거고요. 혼눈은 68쪽에 가시면 혼눈은 그것도 이제 강도를 조절하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냥 그것도 이제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돼. 광 같은 거 이제 느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69쪽 중요합니다. 이제 배에 대해서 소화계 되는데 70쪽으로 넘어갈게요. 70쪽에 보시면 이제 배 요번에 놨던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 용어 설명이 잘못된 거 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관을 보면 전구강이라고 그래서 윗입술과 입틀 사이의 공간을 전구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두가 있는데 인두는 입과 식도 사이의 부분, 식도 뭐 이렇게 쭉 연결된 거 모의 주머니를 소낭이라고 그러고 중요한 건 전위라고 돼요. 전위 다 외우셔야 되는데 모의 주머니 뒷부분으로 메뚜기를 딱정벌레 목중에서 잘 발달한다. 내막이 큐티클층이 특별히 잘 발달되어 이빨 돌기로 이루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전위 끝부분이죠. 전위 뭐죠? 전장 중에서 지금 전장 얘기하는 건데 전장 중에서 끝부분이 이런 역할을 한대요. 이빨 모양의 튼튼하게 있어갖고 그 다음에 중장으로부터 먹이가 역류되는 걸 막는 게 전위예요. 전위. 전장에 속하진 거죠. 전위. 중장도 중요해요. 중장에 속해 있는 거 뭐 중장은 중요하긴 한데 이게 그냥 소화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 위죠. 위. 그죠? 중장이라는 거 위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쭉 읽어보시고요. 거기도 후장 71쪽 후장 보겠습니다. 후장은 이제
뭐 말피기 기관이 끝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후장은 순서 맨 밑에 줄, 회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후장에 말피기 기관도 이제 속해 있고, 그 후장에 처음 시작되는 건 회장이고 결장이고 직장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회장은 그냥 순서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후장의 역할은 뭐예요? 흡수 작용은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서 배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흡수를 다시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곤충의 소화 효수는 요 정도 밑에 중간 정도. 곤충의 소화 효수는 먹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요한 효소로는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류와 글리코시다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하는 건 뭐예요? 리파제. 단백질 효소는 엔도펩티다제. 이렇게 돼 있대요. 배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설계는 말피기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피기관 엄청 중요해요. 말피기관은 가늘고 긴 맹관으로 끝은 체각 내에 유리된 상태로 이렇게 떠 있대요. 보통 이제 후장과 밀착되어 있는데 소화 배설물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어 체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중요해. 1번이고요. 체내 수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3쪽 여섯째 줄인가요? 곤충의 단백질 분해 산물은 주로 요산이나 요산으로 이제 하나, 요산의 산화 생성물인 알란토인하고 알란토산이 나비목, 노린재목에서 볼 수 있대요. 이게 이제 몸에서 이제 배출할 때 우리가 이제 소화하고 나면 암모늄, 우리 방구 끼고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저기잖아요. 암모늄인데 이게 몸에 있으면 안 좋대요. 그거를 이제 이게 하는 역할이 이게 빨리 배출하게 하는 거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런 역할을 요산으로 바꾸는데 이런 게 이제 말피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방체 위에 보시면 말피기관의 염류 농도와 수분 조절 작용은 복잡한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말피기관이 분비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칼륨 이온이 관내로 유입되고, 칼륨 수분도 하지만 칼륨 다른 염류와 수분이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관내로 들어온 칼륨이 들어온 액체가 후장을 통과하는 동안에 수분과 이온류의 재흡수가 일어난다. 칼륨 같은 것도 재흡수하고 수분 재흡수하고 요산으로 이제 방출될 때 요산으로 만들고, 그런 게 이제 말피기관이니까 중요해요. 그다음 73쪽 지방체도 중요해요. 지방체는 뭐냐면은 곤충의 이제 껍데기 이렇게 벗겨내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지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방체는 중간 보면 지방체의 지방세포는 혈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체는 식균 작용도 하겠죠. 혈규, 피가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중요한 거는 지방체는 영양물질의 저장 장소 역할을 하는데 영양 상태나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체 내에 글리코겐이 축적되나 그다음에 올리브유를 섭취해서 지방이 축적되고, 카제인을 먹으면 단백질이나 글루코겐이나 지방과 같이 축적된다. 먹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간 정도 되겠죠, 그죠? 중요한 양분들을 하는 게 지방체예요. 그러니까 곤충의 몸 부분 있잖아요. 그게 다 지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데 있는 그 몸체에 있는 게 지방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휴면 기간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성숙할 때, 탈피할 때 이럴 때 많이 써야 되니까 굶으면 줄어들고 활발할 때 또 오래 다니든지 아래서 번데기로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방체가 줄어들겠죠. 그죠? 저장했던 걸 써야 돼. 쓰니까 하는 것도 되고, 또 식균 작용 아까 한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생균 기관이 있어요. 공생균 기관. 곤충에는 미생물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뭐 기생충이 있듯이 이런 거, 이것도 이거는 이제 기생만이 아니고 이제 공생이라고 같이. 그래서 액토니 마이체스 같은 거, 방성균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서로 뭐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뭐 기주에게 공급하고 서로 이제 공생하면서 살아가나요? 그 곤충 안에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호흡기에는 뭐예요?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문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 배에 있다고 그랬어요. 11개 쌍인데 각각 하나씩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 한 쌍씩 모두 10쌍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 거고요. 적은 것도 있겠죠. 기관도 있어요. 기관. 용수철처럼 돼서 뭐 돼 있고, 기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이건 이제 호흡기관이죠. 기관의 끝에 가는 관을 기관 소지라고 한다. 뭐 내부에 뭐 저기 하겠고, 뭐 중간중간 한번 읽어보시고요. 순환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순환계 뭐예요? 절지동물 얘기했었어요. 아까 절지동물 할 때. 그러니까 곤충강이나 거미강이나 다 절지동물이니까 이것도 개방혈관계를 갖고 있어요. 개방혈관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대동맥, 심장하고 대동맥만 있는 거예요. 심장하고 대동맥만 있어갖고 78쪽 한번 그림 볼까요? 혈액의 순환은 뭐냐면 이게 몸체라고 이렇게 요 위에가 이제 머리 부분이고 요 꼭 저기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심장이에요. 다 심장이고 피를 이렇게 그냥 쫙 뿜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대동맥을 통해서 몸체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의 핏줄이 이게 대동맥 그 정맥이라는 게 쭉 있죠. 가는 핏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곤충에는 없고 그냥 대동맥에서 이제 그 뿜어내잖아요. 피를. 그러면 그냥 몸 전체로 이게 스며드는 거야. 이게 개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빨아들이는 거지. 심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쪽에서 이제 빨아들여서 다시 또 이쪽으로 뿜어내서 다시 퍼지고 뿜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개방혈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처럼 이제 그 핏줄이 없는 거고 그런 거가 중요한 거고, 그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이제 76쪽에 등혈관은 있겠죠. 등 쪽에 한 줄이 쭉 돼 있는데 그 등혈관이라고 그러고, 혈액 한번 볼까요? 혈액에는 77쪽. 혈액에는 뭐냐면 혈장과 혈구가 있어요. 혈장과 혈구. 근데 네 번째 줄. 혈장의 기능은 피를 생각하세요. 우리 피를. 그러면 그 기능은 뭐야? 수분의 보존, 양분의 저장, 영양물질과 호르몬 운반. 네 번째 줄 얘기하는 거예요. 77쪽. 네 번째 줄. 혈장. 피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혈구가 또 있어요. 우리 피에도 마찬가지 적혈구, 백혈구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 식균 작용 같은 거 하죠. 그죠? 우리도 이제 그 병원균 생기면 이제 막 방어하고라는 것처럼 이것도 혈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배엽에서 이제 발생했다. 그 다음에 혈구, 그 혈액의 순환, 그 밑에 보시면 그 위에 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식균 작용이다. 이랬죠. 식균. 혈장하고 혈구가 있어요. 곤충의 피에는 개방혈관관인데, 혈장은 수분 보존, 영양 보존, 영양물, 호르몬 뭐 이런 걸 운반하고, 혈구는 식균 작용을 한다. 혈구는 식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저기 혈액의 순환은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78쪽 보면은 이제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고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번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게 이제 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피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이에 그 이제 막아주는 게 있어요. 거기 쭉 보시면 세 번째 줄. 일부는 부속 박동기관의 도움으로 더듬이로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그 피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지 않게끔 하는 게 부속 박동 기관이에요. 그런 게 있고 생식기관 중요합니다. 생식기관 79쪽 요번에 났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그 79쪽에 보면 암컷하고 수컷의 이게 그림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저장란이라고 똑같이 있어요. 그죠? 저장란. 근데 보시면 이 암컷의 저장란은 어떤 역할이에요? 교미를 했을 때 수컷의 정자가 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저장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여기다 계속 보관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날 때마다 여기서 쓰는 거죠. 갖다가 한 번으로 교미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속샘 같은 데서 이제 영양 물질을 줘요. 부속샘 있잖아요. 부속샘에서 저장란으로 알이 오래 지속 있을수록 뭐 양분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저장란은 뭐 암컷의 경우 아니 수컷의 경우 뭐 정자를 보관한다. 맞는 거죠. 그것도. 그 다음에 암컷의 저장란은 뭐 저기 난자를 보관한다. 틀린 거죠. 그죠? 수컷의 정자를 보관하는 거예요. 저장란 같은데 그죠? 저장란이 같이 있죠. 기관이 같이 있는데 뭐 나머지는 뭐 크기 양상 별로 없어요. 부속샘이 있다는 거, 곤충의 그 부속샘이 있다는 거 뭐 암컷이나 수컷 다 있고 나머지는 뭐 정소는 뭐 수컷에만 있고 난소는 암컷에만 있고 뭐 그거는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장란이 좀 중요하니까 거기 알아두시면 되고 신경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하면 저 사람을 곤충하고 공부할 때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신경계는 중요해요. 그 중앙신경계, 내장신경계, 주변신경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뇌는 세 개의 신경절이 연합된 뭐 이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 사람도 마찬가지죠. 앞부분, 중간, 후대뇌. 뒤에 뇌가 있는데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전대뇌는 뭐예요? 겸눈과 혼눈의 시신경을 담당하는 거야. 앞에 있는 대뇌는 전대뇌는 중간에 그 있죠. 전대뇌는 겸눈과 혼눈의 시신경을 중요해요. 그죠? 앞부분에 있는 그 신경은 머리에 그거는 그 겸눈, 혼눈을 담당하고 중은 더듬이 중요하죠. 더듬이 중대뇌. 후대뇌는 뭐예요? 아까 윗입술과 전이를 담당한다. 뭐 윗입술, 입술이 뭐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후대뇌에서 하는 거는 윗입술까지만 저기를 하는 관장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강조하니까 중요합니다. 후대뇌에서 하는 거는 윗입술과 전이는 뭐예요? 전장 중에서 그 이빨처럼 돼 갖고 도와주는 거 있었죠. 예, 이빨 모양으로 돼 있다. 뭐 전이 중요했잖아요. 70쪽으로 다시 가봐요. 그 전장 중에서 맨 5번째 전이가 있죠. 중간에 70쪽에 보시면 전이는 어디서 담당해요? 후대뇌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후대뇌에서. 중대뇌하고 후대뇌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도하 신경절이라고 있어요. 식도하 신경절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윗입술만 빼고 나머지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은 식도하 신경절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후대뇌는 윗입술 전이. 식도하 신경절은 이 나머지를 뺀 거를 이제 윗입술만 빼고 나머지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 그죠? 아까 그림 봤었잖아요, 우리. 이 입술 어디 있었어요? 거기 봤던 거 그림에서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쉬워요. 57쪽에 있네요, 그림. 57쪽 한번 다시 가봐요. 57쪽. 57쪽 그림 공부하실 때 윗입술은 뭐예요?
후대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우딥스. 나머지는 신경, 식도 하신경절 그림 옆에다 써놓으시면 되겠죠. 이해하기 쉽고. 이거는 후대내에서 신경을 관장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식도 하신경절. 여기 큰 턱, 작은 턱, 그 다음에 아랫입술, 이거는 다 신경이 틀리다는 얘기죠.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신경을 관장하는데 이렇게 틀리다 얘기죠. 같은 저 입이라도 틀린 거고, 이제 내장신경계는 말 그대로 내장, 아까 뭐 전이, 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곤충의 몸 위쪽에서 또 전이, 공명, 내부 뭐 기관들, 그다음에 내분비, 생식, 호흡계 중요하죠. 생식이나 이건 다 내장신경계에서 관장을 한다. 다시 80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변신경계는 말초신경계가 있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내분비가 있어요. 이제 호르몬이죠. 아까 외분비는 뭐야, 페로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외분비고, 내분비는 사람도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잖아요, 그죠? 뭐 이건 어떻게 이제 관장을 하냐, 어떻게 나누느냐? 81쪽에 가면 앞가슴샘이라고 있어요. 이제 사람 앞을, 곤충의 앞가슴샘 81쪽 밑에 앞가슴샘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제 탈피를 하잖아요. 곤충들은 탈피할 때 어떤 호르몬을 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내요. 액디손이라는 거 중요해요. 이게 액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어디서? 앞가슴에서 그걸 분비를 하는 거예요. 또 탈피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액디손은 탈피할 때 왜 허물 벗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가 앞가슴에서 한다. 그 앞가슴이 한번 퇴화되면 이제 탈피하지 않게 된다. 82쪽 첫 번째, 두 번째 그거고요. 카디아카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내분비의 그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디아카는 뭐냐면은 이제 뇌에서 신호를 주면 그거를 신호 증폭을 해갖고, 아까 얘기는 앞가슴에 이제 앞가슴샘 호르몬에다 자극을 주는 신호 증폭기 역할하는 게 이제 카디아카 체고, 그 신호를 증폭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알라타체가 있어요. 알라타체는 이게 이제 성숙 호르몬이라고 해요. JH라고 그래갖고 유약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성숙 호르몬 알라타체 중요합니다. 알라타체. 아까는 앞가슴에 있는 뭐 탈피 호르몬을 내고, 이건 알라타체는 카디아카체 바로 뒤에 놓여 있대요. 뇌 그쪽 어디인가 봐요. 거기서 JH를 이제 생산하는데, 유충이 뭐 약충이 뭐 성숙하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성충으로 되는데, 이런 거를 성숙 호르몬이라고 하고, 그 호르몬 이름을 알라타체. 그래서 이게 뭐 알에서의 난한 축척이라든가 부속샘의 활동 조절, 페로몬 생성 등에 관여한다. 알라타체가 하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 분비 호르몬 있고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외분비계 중요해요. 내분비계 이제 호르몬이었고, 외분비계는 83쪽에 있어요. 83쪽에 외분비는 뭐예요? 바깥으로 뿜어내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페로몬이에요. 페로몬은 안 나오는 시험이 없어요. 계속 저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 페로몬은 동일종의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화합물질이다. 동일종의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정보를 하는 거예요. 적은 양으로도 신호 작용을 한다. 그래서 성호르몬, 집합, 분산, 길잡이, 경보호르몬. 그 쉬운 거 같죠? 용어 그게 설명해 놓은 게. 그런데 그거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호르몬은 뭐 암컷 또는 수컷이 뭐 이제 호르몬을 유인해서 다른 개체한테 분비하는 거고, 집합 호르몬은 뭐예요?
적으로부터 방어, 효과적인 먹이고 사회성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교미 상대를 쉽게 찾게 해주고, 분산 호르몬은 이거는 흩어져라, 여건이 좋지 않아 그러면은 같은 데서 산란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분산 호르몬. 알 같은 거를 이제 같은 데다 나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같은 데다 나고 그러면은 안 좋잖아요. 또 이제 그 저기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아 그렇게 낳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분산 호르몬을 분비하나 봐요. 그 다음에 길잡이 호르몬은 뭐 개미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게 길잡이 호르몬. 경보 호르몬은 또 뭐 피하거나 이런 거. 사회성곤충이나 뿔매미 진딧물에서 나타나며 방향성 물질로 매우 빨리 퍼진다. 적으로부터 하는 걸 경보. 또 이종간에 있어요. 같은 종에서 같은 종끼리 그 하는 외분배는 페로몬이었고 이종간 통신이 되게 되는데 그게 카이로몬, 알로몬, 시노몬 이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식물 보호한 사람들 많이 아실 거예요. 카이로몬은 내가 뿜었는데 상대방 이익을 보는 거야. 저는 카수 이렇게 외웠거든요. 카수. 카이로몬은 수신자한테 이로운 거죠. 카수. 그래서 84쪽 그 기생벌이나 기생파리가 자신의 숙주 냄새에 끌린다. 그 숙주가 냄새를 뿜었는데 그 기생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수신자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생이 들어오니까 저기 이제 방출한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걸 카이로몬, 알로몬은 이제 그 분비자, 내뿜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수신자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고 시노몬은 서로 좋은 거죠. 시노몬. 식물에서 뭐 이렇게 꽃 보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다 저기 서로 좋잖아요, 그죠? 씨를 옮겨주고 꽃 이제 향기로 이렇게 품어주면 서로 좋은 거 이런 거를 시노몬.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세 가지. 알로몬, 시노몬 얘를 주고 다음 중 어느 왜 분비냐. 뭐 기타는 또 왁스, 락셈, 머리셈, 큰턱, 작은 아래 입술 뭐 다 있죠. 유인셈 뭐 방어 있고 뭐 여기 있고요. 그냥 그거는 시간 나시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쭉 지루하죠.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애울 것도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할 거예요. 오늘 다 띄어야 되니까 조금 3장까지만 하고 싶까요? 네, 3장까지 힘내시고 88쪽 이제 그 알이 있어요. 알. 이제 알이 있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그 알로 난자라고 그랬나? 난자가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8쪽 그림처럼 이제 커가는 거예요. 곤충 알이 원래는 외 세포가 둘러싸여 있는데 안쪽으로 쏙 들어가죠. 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게 똑 떨어져 갖고 그 안쪽으로 형성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88쪽 그 표에 이게 곤충의 배자, 층별, 발육, 운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배엽에서 생성되는 거는 뭐예요? 표피, 외분비샘, 내신경계, 감각, 전장, 후장, 호흡계, 외신식계 이 표가 그 외분비 요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그런 거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배엽이라는 건 뭐냐? 심장, 혈액, 순환계, 근육, 내분비샘, 지방체, 생식선 이런 거는 중배엽. 요 중간에 있는 게 쏙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배엽은 중장. 그럼 뭐를 외우셔야 되겠어요? 내배엽은 필히 외우셔야겠죠. 중장이라고 아까 전장, 중장, 후장 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형성돼요? 내배엽에서 중장은. 나머지는 그 보면은 뭐 전장, 후장 이거는 외배엽에서 생성됐잖아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생성이 되는 게 아래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생성된 거는 요 그대로 여기 다 외우셔야 되고 중배엽은 뭐고 그다음에 내배엽은 내배에서 생성된 거는 중장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전장, 중장, 후장이 있는데 소학에는 내배엽은 중장이다. 특이하게. 그건 꼭 알아두셔야 되죠. 다른 거 다 못 외우셔도. 선생님 여기 보면 외배엽하고 중배엽 끝에 보면 외배엽은 외부 생식기라고 돼 있고 중배엽 끝에는 생식선이라고 해서 난소 및 정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식선이라는 거는 그냥 안쪽에 있는 생식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외배엽은 외부 생식기면 밖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어렵죠. 생식선이라는 건 난소, 정소는 그 중배엽에서 하고 그냥 생식 있잖아요. 밖으로 드러난 거 그런 거는 외배에서 저기 됐다는 얘기죠. 난소, 정소는 그 안에 있는 거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곤충도 생식기가 바깥에 드러난 거 안에 그 뭐 난소, 정소가 있잖아요. 그거는 중배엽에서 된 거고 그 외부로 나타난 외부 생식기는 외배엽에서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셔야 되겠죠. 꼭 중요하니까 구분하셔야 되고 그림을 보시면서 연관을 계속 시키셔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렵죠. 어려운데 나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뭐 중배엽 정도만 외우고 가더라도 운 좋으면 맞을 수 있겠죠. 아예 모르고 가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뭐 중장은 내배엽에서 형성됐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감각기관, 전장, 뭐 후장, 호흡계, 외생식계 뭐 요거를 외운다든가 중배엽만 외우면 요 문제 나오면 맞을 수 있겠죠. 좀 어렵긴 해요. 저도 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냥 막 무조건 외우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것도 갖다 여기 한번 써보고 네. 중장은 여기 중간에 또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써보고 여기 그림 설명 있잖아요. 중배 뭐 이는 뭐 중배의 형성식이다. 뭐 중앙판에 뭐 중배의 내부적인 확장에 중배엽이 형성된다. 여기다가 중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바깥에는 요거 써놓고 요 가운데 여기에다는 뭐 심장, 혈액 이런 걸 써놓으시고 의미를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되는데 지금 이제 급박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를 뭐 시키기는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연관을 시키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하면 좋다는 얘기죠. 저도 잘 못하는데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변태를 하잖아요. 이제 변태를 하는데 그 유충 모양이 이제 이렇게 틀려요. 91쪽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비 유충형. 나비 유충형은 이렇게 배다리가 있다고 보시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나비류하고 나방류 애벌레를 보면은 배에 다리가 있다고 돼 있어요. 배다리. 그래서 배다리라고 그래요. 그 배다리. 용어가 특이하죠. 존버치는 뭐 이제 기는 연구 중요하지 않고 별로. 군뱅이형 중요합니다. 풍뎅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C자로 똥을 말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군뱅이들 C자로 말려 있죠. 이거 다리가 없죠. 네? 다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대기형 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행지가 없고 뭐 지파리 같은 거 이제 그 유충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런 거 그림 보면서 구분해낼 줄 아셔야 되고요. 92쪽 변태 중에서 이제 번데기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냐. 이제 번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P형하고 나형, V형을 나눠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P형이라는 거는 이 그림 외형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다 붙어 있죠. 이게 머리인지 뭔지 뭐 아무튼 그 부분이 부속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 부속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더듬이, 날개, 요게 나방류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애벌레 보시, 번데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발 나비과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이게 나뭇잎 같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P형이라고 그러고 부속지가 다 붙어 있는 걸 P형이라고 그래요.
나방, 나비류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용 중요해요. 나용은 딱정벌레하고 풀잠자리 꼭 외워두셔요. 나용. 나용은 어느 정도 저기가 표시가 됐어. 머리 뭐 이런 게 다 표시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부속지가 외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딱정벌레, 풀잠자리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나방류, 나비류는 피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는 특이하죠. 이렇게 위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막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숨어 있어서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또 행동, 이제 93쪽에 행동에 대한 거 나왔어요. 행동이 있는데 뭐 반사가 있고, 반사, 정의행동, 무작위운동, 주성 뭐 이런 거 의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주성 같은 경우는 자극에 향해서 이제 멀어지거나 이런 거를 주성이라고 그러고, 정의는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때 그 신호 같은 거에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쭉 넘어가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안 한 것도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세요. 제목이라도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7쪽 이 곤충이 어떻게 생존 전략이라는 거 있거든요. 뭐 2주를 하겠죠. 2주 그죠. 사람도 막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들면 다른 그 돈벌이 하러 다른 데도 가잖아요. 그때 뭐 천적으로부터 피신한다, 보다 유리한 양육 조건을 찾는다 이것도 있고요. 휴면 나왔었어요. 휴면하고 휴지라는 게 나왔었어요. 휴면은 그 개념을 쭉 알아두셔야 돼요. 겨울잠 자는 게 이런 건 휴면이에요. 곤충들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그 조건을 줘도 안 깨어나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안 깨어나는 걸 휴먼이라고 하고, 휴지는 잠깐 됐는데 여기 휴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 게 있고, 또 108쪽에 보면 내한성이 있어요. 내한성. 추울 때 대비해 갖고 거기 보시면 뭐 혈림프에 뭐 그리세롤 이런 거, 소비톨, 트레할로스 이런 게 다 영양 물질이거든요. 그 중간에 보시면 그런 걸 막 분비해요. 겨울에는 여기 트레할로스, 소비톨, 그리세롤 이런 게 그 영양 물질인데 그게 내한성을 좋게 하는 거죠. 추운 겨울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런 물질이 이제 생성되고요. 단위 생성 아까 단위 생성 얘기했어요. 양성 생식은 뭐예요? 그 암컷의 N하고 우리 몸은 EN으로 돼 있는 거죠. 엄마와 아빠의 그 유전을 N씩 갖고서 EN으로 돼 있는데 이제 사람이 커서 성숙할 때 되면은 이제 저기 이 곤충들도 이제 R 하나씩 암컷의 N하고 정자의 N을 합쳐서 EN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걸 단위 생식.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수컷의 정자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단위 생식은 개미류, 꿀벌류, 말벌류 같은 거, 총체벌류, 깍지벌레 이런 게 다 단위 생식해요. 진딧물 같은 게. 그 단위 생식을 하는 거는 이제 뭐 깍지벌레, 박쥐, 대벌레, 바구미 다 단위 생식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복제 그냥 단위 생식은 뭐예요? 그냥 채소 복제이기 때문에 유전 형질이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근데 양성 생식이라는 거는 유전 형질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성 생식, 그러니까 단위 생식보다는 양성 생식이 더 좋겠죠. 환경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다형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다형 형상. 그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형 형상. 이중적 뭐 성질을 갖고 있다. 뭐 그래서 막 그 세대를 이제 교분하는데 번성하는데 뭐 여러 세대를 이제 갖고 모습을 막 이제 날개도 있는 것도 있고 뭐 날개 없는 것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뭐 무성적으로도 생식하고 뭐
막 이런 게 다형 형성이에요. 이거 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저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화학적 곤충이 방어를 하는데 화학적 공격에 이제 반응하는 게 이렇게 깊이가 있고요. 청소 유도, 접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용어 같은 경우는 가서 읽어보세요. 뭐 이태 뭐 이런 거 있으면